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을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해볼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들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네 번의 영상에 걸쳐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create flow. create flow를 보시면은 word driven flow죠. create flow. 이 create flow가 뭐냐면은 이제 유체 유동에서 이 벽의 움직임으로 인해 속도를 u라고 하면은 이 벽의 움직임에 의해 유동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word driven flow라고도 하고요. 자, 그러면 모든 벽이 움직였을 때 이 create flow냐,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면은 현재 저희가 이 나비의 스토크스를 통해서 이 정량적인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필요한데요. 그 조건은 그 유동이 라미나 측류이고 and viscous flow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 라미나여야 되냐? 일단 라미나하고 터뷸런스의 차이는 쉽게 말해서 속도를 예측할 수 있냐 없냐,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뒤에서 이 터뷸런스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다루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라미나인 현상을 다룰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럼 라미나는 언제 발생을 하냐? 그러면 이전 시간에 배웠었던 레이노즈 수의 영향을 받는 거죠. 물론 이 레이노즈 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 기준이 될 만한 지표를 보여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이 Word Driven Flow, Create Flow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Viscous Flow가 주된 원입니다. 그래서 먼저 방정식을 통해서 이 속도 U를 측정하기 전에 이 Create Flow에서의 조건 및 가정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Steady State 상태를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Horizontal, 즉 이 벽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의 유동이 지배적이다. 즉 여기가 이제 X 방향의 유동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Y 방향의 유동과 Z 방향, 이렇게 이 면의 수직으로 올라오는 그 방향이죠. 그 방향에 대한 속도는 무시를 한다, 0으로 간주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수식으로 좀 적어보면은 V는 제로, G는 제로. 나아가 G에서는 G에 대한 변화량은 제로입니다. 왜냐면은 무한평판이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허리존털이기, 그 지배적인 방향이 X 방향이기 때문에 중력을 무시할 수 있죠. 중력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즉 x 방향의 속도만 남게 되는 거죠. only you. 근데 이제 여기서 표기가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보통 속도 u를 이렇게 많이들 표기를 합니다. 애초에 이 속도 벡터라는 것을 u라고 표현을 하고 그 중에 x, y, z 방향을 각각 u, v, w라고 표기를 합니다. 통상적인 약속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가정입니다. No pressure gradient. 압력 구배가 없고 제로이며, 네, 압력 구배가 제로인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또 이제 가장 흔하게 가정을 하는 것이 incompressible. 즉 밀도가 일정하다는 거죠. 그리고 뉴토니언 플루이드여서 뉴토니언 플루이드여서 점성계수도 컨스탄트하다 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이런 모델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흐름이 웬만하면 다 똑같습니다. 먼저 지배방정식을 찾습니다. 저희 상황에서의 지배방정식이 뭐죠? 갈버니 이퀘이션에서 지배방정식은 크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continuity, 즉 연속성이라는 게 이제 물질의 연속일 수도 있고, 물질의 연속이기 때문에 밀도가 일정한 거고, 속도도 일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속도에 대한 그 컨티뉴이티가 이제 다음에 나올 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익히 사용할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이죠. 물론 이 안에 x, y, z 방향이라는 이 세 개의 방정식이 들어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두 개의 방정식인 거죠. 그럼 먼저 첫 번째 컨티뉴이티에 대해서 연속성에 만족을 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러면 속도 벡터 u의 다이버전스를 취하면은 du dx 플러스 dv dy 플러스 dw dz 이꼴 제로를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앞서 가정해서 봤다시피 v는 제로, z는 제로이기 때문에 v0 g 죄송합니다. 여기가 g가 아니라 오메가 w죠. w 이퀄 제로. 네. 그러면은 결국은 du over dx 이퀄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u는 function of y인 것이다. z의 방향에 대해서는 없는 거죠. 왜냐? 저희가 그렇게 이 무한평판에서는 z의 변화는 없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u는 오로지 y만의 함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u는 전체 그 속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이제 이 du dx가 제로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fully developed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fully developed. 왜냐? x의 변화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값을 가지니까. 그래서 fully developed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비에-스토크스를 적용을 해볼 건데 먼저 x 방향에 대해서
x방향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x방향에 대해서만 살펴봐도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복습 겸 모든 항을 적어볼까요? unsteady 항 더하기 acceler 항 더하기 이걸 마이너스 1 over rho dp dx 플러스 kinematic viscosity d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 플러스 fb x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했던 것들을 차근차근 보면은 du dt 스테디 항이니까 사라지고, 앞선 컨티뉴이티에서의 du dx는 0이니까 제로로 가고, u over y v가 제로니까 사라지고, w가 제로니까 사라지고, no gradient pressure니까 dp dx도 사라지고, 또한 이제 u의 x에 대한 2개의 도함수는 어차피 1개의 도함수가 제로이기 때문에 사라지고, z에 대해서는 항상 0이니까 사라지고, 허리젠털이기 때문에 중력을 무시하면은 결국은 제로 이꼴 u over rho d square u dy square 이 되는 거죠. 엄청 깔끔하게 나왔죠. 이제 앞으로의 할 상황들도 전부 이와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y 방향과 z방향에 대해서는 자명한 해를 얻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적진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 미분 방정식 가지고는 해를, 일반적인 해를 구할 수는 있겠지만 파티큘러 해, 특수해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운더리 컨디션 또는 이니셜 컨디션을 이용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바운더리 컨디션이 뭘까요? 현재 상황에서 y가 h일 때 u의 b는, u의 h는, u의 오메가, u의 월, y의 마이너스 h일 때는, 즉 마이너스 h 이퀄 제로가 되는 거죠. 왜 이게 벽의 속도랑 같냐? 가정을 또 하나 빠뜨렸네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노슬립 컨디션. 노슬립 컨디션이기 때문에 비스커스 플로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높이가 h만큼의 지점에서 여기가 h가, 여기가 h고, 네, 이렇게 양 간격에서의 높이가 각각 h입니다. 그러면은 u는 h인 지점에서 이 벽이 움직이는 속도하고 같아야 되고, 왜냐면 노슬립 컨디션에 만족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h인 곳에서도 이 벽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속도가 제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간단하게 u 이퀄 u 월 over 2 h y over h 플러스 1 이라는 속도 분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선형적인 증가란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증가합니다. 네. 여기가 1고 여기가 제로. 네, 그럼 이제 속도 분포를 알았으니까 저희가 싶고자 하는 물리량은 거의 다 이제 다 아는 거죠. 왜냐면은 이전 공부해서 해서 알다시피 저희가 원하는 물리량들은 압력과 속도만 알면은 다 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 상황에서는 압력 구배가 제로여서 큰 메리트를 찾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저희는 속도 분포를 정량적으로 알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스텝으로는 이제 나아가서 분석을 하는 거죠. 보통 많이들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이 그럼 벽이 받는 shear 스트레스는 얼마냐? 그 다음에 그러면 스킨 프릭션, 그러니까 이제 챕터 6에서 수두 손실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때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즉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설명하고요. 그럼 차근차근 이제 어떤 물리량들을 볼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Umax, 속도의 맥스 값이 얼마냐? 바로 찾을 수 있겠죠? U 월. 그러면 유량은 얼마냐? 죄송합니다. 그러면 유량은 얼마냐? Q는 보통 단위 위스당 유량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Z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단위 Z, 단위 깊이당 유량을 많이 많이 그렇게 참고를 하고요. 이것은 적분을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유량의 정의에 대해서 적분을 수행을 하면은 근데 이제 단위 위스니까 h에 대해서 마이너스 h부터 h까지 u의 dy를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저희가 방금 궁금하다고 했었던 shear 스트레스 타우는 얼마가 될 거냐. 타우는 어떻게 정의가 됐었죠? 타우의 ij 텐서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 new strain rate ij 이게 결국은 속도의 변화였죠. j i. 그럼 여기서 저희가 알고 싶어하는 거는 타우 yx니까 벽에 가해지는 실제적인 그 shear 스트레스가 궁금한 거여서 이걸 du dy dv dx 는 이건 제로죠. 그럼 계산해보면 얼마일까요? 간단하게 해볼까요? EH U가 그러면은 벽에 전달되는 shear 스트레스는 U over EH 곱하기 U 월이 되는 겁니다.
네, 얘는 이제 속도 분포가 1차 함수여서 y에 대한 데리버티브가 이렇게 상수로 나왔네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었던 수두 손실에 대한 코팩터인데 프릭션 코에피션트라고도 하고요.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 네, 얘는 무차원수로 월 시어 스트레스랑 연관이 있습니다.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define 할 때 이렇게 많이 쓰고요. 이때 무차원수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이 u는 유동을 대표하는 속도입니다. 즉 하나의 유동에 대해서도 공학자가 관심 있어 하는 곳에 따라서 이 속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유체역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뭔가 단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 뭔가 잘 들어맞지 않는 그런 가정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걸 실제로 그렇게 계산을 해서 점검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고 따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우 월이 얼마였죠? EH 분의 U의 W 분의 2분의 1 OU 대배 속도를 UW로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결국은 이게 레이노즈 H에 대한 레이노즈 수인 거죠. 특성 길이를 H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H가 얼마였죠? 관의 절반이었죠? 왜 관의 절반을 레이노즈 수로 정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타우 스트레스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그 지점이 제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값이나 위로 올라가는 h의 값이나 마이너스 h 값이나 별반 크게 다르지 않다고 h로 잡은 듯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